월가의 경고, AI 열풍, 그리고 워싱턴의 정치 교착 상태. 언뜻 보면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서로 얽혀서 미국 경제에 거대한 퍼펙트 스톰을 몰고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연결고리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 위험성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금융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죠. 바로 제이미 다이먼의 아주 심각한 경고부터 들어보시죠. 그가 보기엔 지금 지평선 너머로 심상치 않은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이먼의 경고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월가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뜨거운 AI 기술, 그리고 워싱턴의 정치 상황, 그리고 이게 결국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이 주요 위협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월가의 경고. 도대체 금융계의 거물, 제이미 다이먼은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지적하는 건 사실 한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동시에 터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정학적인 불안정성, 또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문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 이런 국내 외적인 요인들이 한데 얽혀서 그야말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예측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게 그의 경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런 복합적인 위기들 중에서 첫 번째, 가장 뜨거운 감자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인공지능, AI를 둘러싼 이 엄청난 열풍입니다. 이게 과연 기회일까요? 아니면 시한폭탄일까요? 지금 IMF나 영란은행 같은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1990년대 말에 있었던 닷컴 버블 붕괴 때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AI 기업들 가치가 거품이 잔뜩 껴서 위험할 정도로 부풀려져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AI 시장을 두고 정말 극과 극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거 곧 터질 거품이다 라고 경고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이번엔 그때랑은 완전히 달라 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비관론 쪽을 볼까요? IMF 총재 같은 세계적인 리더들이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가치가 25년 전 바로 그 닷컴 버블 시절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명백한 위험 신호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편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엔비디아 CEO 같은 기술업계의 거물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랑 비교하지 마라.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은 닷컴 시절의 회사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재무적으로 튼튼하다. 펀더멘틀 자체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와중에 여기에 기름을 붓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인데요. 이번엔 시장이 아니라 정치의 중심, 바로 워싱턴 DC에서 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그러니까 문을 닫는다는 게 그냥 정치인들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경제 상태를 알려주는 체온계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데이터들, 예를 들어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것들이 아예 발표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깜깜이 경제가 되는 거죠. 상황은 그야말로 내 탓 공방이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 자폭 공격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고 민주당은 또 공화당이 끔찍한 법을 밀어붙인다고 맞섰습니다.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만 하는 사이에 정말 중요한 예산안 같은 것들은 처리가 안 되고 불확실성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은 누구 탓을 했을까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당시 CBS 뉴스 조사에 따르면 셧다운 책임이 트럼프와 공화당에 있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지만 민주당 책임이라는 응답도 30%나 됐습니다.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미국 사회가 얼마나 깊게 분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죠. 자, 이렇게 정치가 멈춰서는 게 그냥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바로 세 번째 위협, 물가 상승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이걸 부메랑 효과라고 표현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수입품에 매겨뒀던 관세가 이제 와서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와서 뒤통수를 친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동안 쌓아뒀던 재고로 버텼는데 이제 그 재고가 바닥나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과정을 한번 쉽게 풀어볼까요? 첫째, 정부가 수입품에 관세를 매깁니다. 둘째,
기업들은 당장 가격을 올리는 대신 창고에 쌓아둔 재고를 쓰면서 일단 버텨요. 하지만 셋째, 이 재고가 다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더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 결국 소비자 가격에 그 비용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넷째,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값이 오르는 거죠.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헬로윈 의상 같은 거요. 대부분 중국에서 만드는데 가격이 오를 거란 예상이 많고요. 또 세계 최대 가구 회사인 애슐리 퍼니처는 가격을 최대 12%나 올렸고, 오토존 같은 자동차 부품 업체도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오디오나 의류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자,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쪽에서는 관세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오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 셧다운 같은 문제로 경제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는 나쁜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AI 열풍, 워싱턴의 정치 마비, 그리고 물가 상승, 이 각각의 위협들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는지 그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문제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겁니다. 만약 AI 시장 거품이 터지면 사람들의 자산과 경제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죠. 여기에 정부 셧다운이 길어지면 경제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관세는 계속 물가를 자극하고요. 이런 상황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아주 불안하고 취약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장은 과열됐고 정치는 멈췄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 경제는 다음에 닥쳐올 또 다른 큰 충격을 견뎌낼 체력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는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